하지만 새로운 국가가 레드백의 고객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인도와 루마니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지난 1월 업데이트 영상 이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완료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해양 방위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산사업 밸류체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층 확장된 방산사업을 토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캐나다, 폴란드, 인도,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의 군사 장비 수주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사업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업데이트할 내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 시너지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탱커, LPG 운반선, 해양 플랜트 등의 여러 상업용 선박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 대형 조선사인데요. 군함과 잠수함 등의 특수선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해양 방위 사업에 진출하고 싶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 매력적인 인수 대상 기업이었죠. 결국 하나그룹은 이 두 번의 시도 끝에 대우조선 해양 인수에 성공했고요. 이후 대우조선 해양의 사명을 하나오션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오션을 인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폴란드에서 2023년 내에 잠수함 도입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장관이 유럽 넘어 다른 국가에 잠수함 도입 이사를 내비치면서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로부터 K9 자주포 212문, 천모 288문을 수주했는데요. 이처럼 폴란드가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각되면서 하나오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잠수함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체 척수는 8척에서 12척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규모는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해서 전체 운용기간 동안 600억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60조 원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디젤 엔진 기반, 그리고 미국 버지니아급 전투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북극해 지역까지 순찰 가능한 작전 범위 6,000해리, 그리고 북극해 지역 순찰을 위한 빙하 작전 능력까지 이렇게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하나오션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류급과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잠수함을 수출한 이력이 없고 가격 경쟁력도 낮지만 기술 면에서는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치열한 수주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폴란드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의 시너지 요인으로 잠수함용 리튬 전지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두 회사는 리튬 이온 배터리 기반 선박용 ESS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여 활발히 교류하였는데요. 이번에 하나오션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인수가 되면서 이러한 잠수함용 리튬 전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월 말에 미국 2차 전지 스타트업인 포지 나노의 시리즈 C 투자에 리드 투자자로 참여했는데요. 당시 포지 나노의 투자 유치 금액은 총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664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포지 나노는 2차 전지 수명을 연장하는 정밀 나노 코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잠수함의 경우 잠항기간이 얼마나 기른지가 이 스펙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포지 나노의 2차 전지 수명 연장 기술을 통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용 리튬 전지의 스펙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은 인도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하는 배터리 사업에 참여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27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해외 사업센터장은 인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 정부의 P75I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P75I 프로젝트는 2단계를 진행 중이며 6척의 중형 재래식 잠수함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잠수함 사업의 규모는 7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오션 인수로 인한 시너지에 대해 알아봤고요. 두 번째 업데이트 내용으로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인 AS-21 레드백이 있습니다. 레드백은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현지 조건에 맞춰 개발이 되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레드백으로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인 랜드 400과 미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인
OMFV에 도전 중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주 랜드 400 사업은 기존 도입 물량 400대의 3분의 1 수준인 129대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미 육군의 OMFV 사업은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라인메탈이 선정이 되면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가가 레드백의 고객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인도와 루마니아입니다. 인도 육군은 노후한 소련제 BMP-1과 BMP-2 2600대를 대체하는 미래형 보병 전투차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 6월 27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 FICV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도 무기 수입의 경우 주 계약은 인도 자국 기업이 맺으며 외국 방산 기업은 이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2016년부터 인도 현지 방산업체인 라센 투브로를 파트너사로 하여 라이센스 생산 방식으로 K9 자주포, 바지라를 수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전체 부품 중에서 50%를 인도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인도는 자국에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무기 생산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지 생산과 더불어 K9 바지라의 빠른 납기, 우수한 성능에 만족했는지 인도는 이미 300대를 도입했었던 K9 바지라를 연내에 100대 추가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K9 바지라 현지 생산으로 성과를 낸 이력이 있어서 이번 FICV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도의 FICV 사업 규모가 10조 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600대에 달하는 장갑차 도입 대수에 비하면 규모가 작아서 한 대당 110억 원에 달하는 레드백을 그대로 수출하기에는 수익성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드백보다 사양을 다운그레이드한 인도 맞춤형 설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도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도 이 레드백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현재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30억 유로, 하나로 약 4조 3,3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316대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2년 말부터 루마니아 총리, 부총리,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방한하면서 루마니아 정부 측에서 대한민국 K방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루마니아 국영방위 회사인 로만과 탄약, 군사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죠. 그러던 지난 7월 3일 루마니아 현지에서 레드백의 테스트가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루마니아 레드백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부응해서 미국 OMFV 사업의 서력을 딛고 인도와 루마니아에서 레드백이 좋은 성과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 오션 인수로 인한 시너지와 AS21 레드백 수출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보았는데요. 드디어 육해공 종합 방산 기업으로 거듭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부진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회사로 발돋움하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